자, 여러분.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요, 수십억 달러를 빚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베팅을 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담한 전략, 그 이면에 숨겨진 천재적인 설계와 치명적인 위험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시대 가장 대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금융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의 정체성을 그냥 180도 바꿔버렸어요. 이제 더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의 모든 걸 비트코인에 건 거대한 투자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끄는 인물,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했죠.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베팅이다. 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비트코인 좀 샀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의 운명 자체를 비트코인이라는 배에 완전히 실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자,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독특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다른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하거나 회사 금고에 그냥 넣어두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스트래티지는 달라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은 크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은 상상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독특한 전략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놀랍죠. 스트래티지의 주가 성과, MSTR이요. 비트코인 자체 상승률은 물론이고 다른 채굴 경쟁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 엄청난 돈,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스트래티지의 비밀스러운 자금 조달 엔진, 그 핵심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영리한 방법인데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헤지 펀드들이 이 전환사채를 사요. 그리고 동시에 스트래티지, 주식을 빌려서 팔아요. 공매도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요동치니까 계속 주식을 사고 파면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근데 바로 이 행동 자체가 주가 변동성을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스트래티지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금 조달 엔진은 우선주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해요. 만기가 없어서 최고의 레버리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의 영구적인 빚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영원히 들고 가려는 이 회사 전략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금줄, 맞춤형 자금줄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금 조달 방식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환사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약간 단기적인 빚에 가깝다면 우선주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영구적인 자본인 거죠. 바로 이 조합이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영원히 보유하겠다는 스트래티지의 핵심 전략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구조로 만든 걸까요? 그 이유, 그 중심에는요, 바로 화폐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대담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사실 이런 엄청난 예측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톰 리 같은 유명한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하나가 무려 수백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이, 그냥 희망사항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금이라는 논리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로 공급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걸 가진 사람은 전 세계 5%밖에 안 돼요. 앞으로 기관들의 ETF 같은 걸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 시장의 가치를 상당 부분 뺏어올 거라는 계산입니다. 물론 금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독보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딱 정해진 공급량, 그리고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편리함,
같은 것들이요. 이건 금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던 전략이 한창 잘 굴러가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던 지루하기 짝이 없는 회계 규칙 하나가 모든 판을 뒤흔드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회계 규칙이 딱 도입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기업들이 아직 팔지도 않은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을 장부상에서 진짜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미실현 이익을 그냥 수익으로요.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예전 규칙대로라면 이 회사는 이익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자마자 갑자기 1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장부에 찍히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 판 건 아닌 종이 위의 이익이지만요. 바로 이 순간 이 회사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S&P 500으로 가는 황금 티켓이 될까요? 아니면 수십억 달러짜리 세금 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걸까요? 자, 좋은 쪽부터 볼까요? 갑자기 생긴 이 엄청난 이익 덕분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S&P 500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편입되기만 하면 전 세계 인덱스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하니까 수십억 달러가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한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장부상의 이익이 잠자고 있던 거인,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IRS를 깨웠을 수도 있다는 거죠. 캠티라고 기업 대체 최저한세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게 저 140억 달러 같은 미실현 이익에도 15% 세금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은 종이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직 팔지도 않은 비트코인 때문에 당장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세금으로 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스트래티지와 투자자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 마지막 도박을 앞두게 됐습니다. 결국 미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싸움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건 철벽 같은 재무 구조를 가진 선구적인 금융공학이다. S&P 500 편입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레버리지 모델이고 세금 폭탄은 진짜다. 라고 경고하죠. 과연 어느 쪽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까요? 결국 스트래티지의 이 여정은요,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베팅,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고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과연 이 도박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